어느 업체들이 좀 괜찮을까 봤더니 최근에 진짜 많이 싸진 거는 PQ가 지금 모두 좋아지는 구조인데 주가만 박살났고 하반기에 아마 아주 크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삼성하고 끈끈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한테 받은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물량을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작년 하반기부터 워낙 우리나라 증시의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주도주적인 성격을 띠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또 1, 2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또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이 반도체 강세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최근에 조금 조정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조정이 세면 오히려 강세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고 조정이 약하면 강세 흐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조정이 아싸리 막 20, 30% 세게 조정이 나오면 강세 흐름이 다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정쩡하게 뭐 5에서 10% 나와서 다시 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더 강하게 막 장기적으로 롱런에서 치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단에는 저는 오히려 AI 그 HBM 관련주가 보통은 주가라는 게 가는 놈이 가는데 워낙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의 그 오르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체되는 시기가 너무 짧아졌거든요. AI 뭐 HBM 관련주 오르니까 HBM 관련주 꺾이자마자 뭐 CXL 관련주 오르고 CXL 관련주 꺾이니까 디자인하우스 오르고 디자인하우스 꺾이니까 뭐 장비주 오르고 이러거든요. 너무 그 텀이 짧아서 저는 그래서 아예 완전히 좀 소외된 쪽이 소위 말하는 전공정 쪽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중앙화학약품 처리 장치 CCSS 그런 거 공급하는 회사도 보니까 올해 매출과 이익이 30%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반도체에는 너무 범위가 많지만 기존에 갔던 놈들하고 다른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회사들도 충분히 전체 그냥 반도체라는 큰 틀, 그냥 큰 밸류체인 속에서 그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같은 반도체 내에서 쪼개서 밸류체인별로 쪼개서 가는 새로운 종목으로 바뀌는 턴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공정이나 이런 다른 쪽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쪽도 충분히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반도체는 기존에 심지어 2차 전지도 양극재만 갈 줄 알았는데 전해액 가고 이제 뭐 장비 가고 다른 그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반도체는 더 밸류체인이 세분화돼 있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보던 종목들에만 너무 좀 매몰되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갔던 예를 들어 뭐 HBM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싸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 부분 땡겨와서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올해 전년 대비 전체 이 AI 관련된 부분 그 시스템 업체나 아니면 디자인하우스나 설계 자산 만든 IP 업체나 전체적으로 뭐 20% 넘게 성장하는 거 맞는데 그거를 얼마의 주가에 반영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싼 게 없어요. 다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조정을 받아요. 예, 그래서 가려면 더 세게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정쩡하게 조정 나면 더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또 HBM 관련주들은 특별한 큰 조정이 지금까지 잘 없었기 때문에 네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막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좀 꺾인 다음에 그렇죠. 좀 올라가지 않을까.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대장주라 하면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한미반도체 밸류가 어느새 PER 50배가 좀 넘었더라고요. 50배 넘었죠. 거의 70배 될 겁니다 지금. 네. 올해 실적 좋아져도 그거 감안해도 70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공정단에서 대장주였던 ASML이 거의 이제 최고가 기준이 PER이 한 50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를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래도 좀 조심하고 오히려 좀 소외된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순환매가 워낙 빠르니까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했는데 ASML 50배잖아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70인데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 감안해서 30배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30배인데 한미반도체 60배, 70배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밑단에 있는 거는 거의 100배 되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아마 가온칩스가 100배 될 거고요. 그래요. 네, 오픈 엣지가 한 7, 80배 될 겁니다. 물론 계속 가온칩스나 오픈 엣지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들 기대감만큼 숫자가 따라와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꼭 빼먹었던 얘기가 사람들 기대값이 많이 올라오면 숫자가 같이 올라왔으면 사실은 2차 전지 그렇게 박살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기대감만큼 심지어 올해 실적 보면 에코프로비움, LNF 추정치긴 하지만 작년에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똑같은 거예요. 기대가 엄청 올려놨는데 그것만큼 이익이 따라오는 그 사람들 기대값을 더 뛰어넘는 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더 가는 거고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엔비디아 뭐 이익이 YY로 400%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지금 AI 반도체 HBM 관련주라고 되는 것 중에 영업이익이 400% 늘어나는 회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거든요. 기대값만큼 이익이 따라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나올 만한 업체들이 일단 없고 그거는 지금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이제 주가는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 기대감을 이만큼 했는데 네. 실적을 까봤더니 맞아요. 네. 그게 못 미친다면 네네. 실망감으로 다시 주가는 또 하락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사실 저번 촬영에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갑자기 또 주가가 그때 이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뭔가 소외를 되어 있지만 네. 앞으로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좀 상회할 만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발굴해내는 게 좀 네.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잘 나왔고 심지어 이익률이 평상시에 40%대 이익률인데 4분기 때 영업이익률 52%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52%면 맨날 말씀드리는 HPSP면 50%대 영업이익률 나올 줄 알았는데 리노공업도 52% 나온 거죠. 리노공업도 그 소위 말하는 양산용 소켓보다 R&D용 그 연구개발용 소켓이 AI 디바이스의 최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이 커스터마이즈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이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숫자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리노공업 외에 저는 앞으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전공정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느 업체들이 좀 괜찮을까 봤더니 최근에 진짜 많이 싸진 거는 두산 테스나거든요. 한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졌어요. 예, 전혀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이 회사도 당연히 올해 매출 최소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 이상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도 매출 20%, 영업이익 30%. 그러니까 매출은 최소 20% 이상 꾸준히 역성장 없이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30% 성장하는데 이 회사야말로 후공정 오사트 업체의 원탑이거든요. 물론 LB세미콘도 있고 SFA 반도체도 있지만 두산으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그리고 두산의 그 박정원 회장이 22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이니까 27년까지 1조 넘게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두산그룹의 지금 박정원 회장 체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삼성하고 끈끈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한테 받은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물량을 거의 두산 테스나가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물량 일부 늘리려고 테러다인의 그 시스템 온칩 테스트 장비 대당 30억짜리를 30대 이상을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테슬라 장기 물량 대응하려고. 이게 1,000억 넘게 장비를 샀는데 그럼 그 1,000억 넘게 장비를 그냥 들이지 않죠. 다 물량에 대한 그 향후 수주에 대한 다 대응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력으로 한 게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실적이 일부 꺾인 게 아니고요.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공정 개선한다고 11월부터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일부 일시적으로 반도체 입고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정상화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이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고객사로 패키징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엄청 눈여겨볼 기사가 삼성전자 시스템 LSI보다 이 CIS 이미지 센서의 압도적인 1등 소니거든요. 근데 소니가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경쟁시키려고 소니가 이 이미지 센서 공정 일부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를 국내 업체한테 맡긴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국내 업체에 구체적으로 협력 대상 나올 만한 데가 두산 테스나, LB세미콘, ALT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캐파 되는 데가 두산 테스나밖에 없어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맡아서 할 만큼 캐펙스나 양산 수율이나 그래서 그거가 아마 후공정 이미지 센서 후공정 아마 한국 이전 방안 타진한다고 하니까 소니 관련돼서 올해거든요. 내년이 아니고. 그럼 이게 분명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건데 물론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두산 테스나가 이 소니하고 테슬라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까 차량용 반도체 가동률은 완전히 정상화됐고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갤럭시 새로 나온 휴대폰이 잘 팔리잖아요. 그쵸. 링하고 결합돼가지고 그래서 모바일은 그냥 기본 정도 수준만 해줘라. 그래서 뭐 모바일 수요 불투명하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로 나왔는데 그것도 정상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으면 어찌됐건 지금 자율주행차 레벨 2, 레벨 3 열심히 지금 시장에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3 가면은 이 이미지 센서 관련된 탑재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 다 이 카메라 눈으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CIS 관련된 거는 앞으로 낙수 효과가 엄청 클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당연히 계속 고도화되고 계속 고집적화돼가지고 테스트 자체 시간 자체가 평상시보다 3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얘네는 물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시간 대비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30% 늘어나면 당연히 P도 그에 합당하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PQ가 지금 모두 좋아지는 구조인데 주가만 박살났고요. 지금 올해 PER이 14배, 내년 PER, 25년 PER이 매출 이익 30%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한미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 70배의 밸류를 주고 살 거냐. 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치열하게 머프 쓰네 마네 막 하면서 MR, MUF 쓰네 마네 그거 하면 그러면 그 뒷단에 있는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이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규모의 경제를 갖춘 데는 저는 두산 테스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테슬라랑 소니 관련된 부분도 일시적으로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게 하반기에 아마 아주 크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테슬라 시스템 온칩 독점 테스트 하는데 이거 두산 테스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실 두산 그룹주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 그거 에너빌리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다시 회복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두산 그룹주가 다 좋은데 두산 테스나만 유난히 완전히 소외됐죠. 왜냐면 다른 거 AI 관련주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이쪽 오사트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오사트도 대만 업체들이 꽉 찼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대만 오사트 업체 뭐 AS이니 뭐 이런 데도 그렇게 주가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오사트 업체들이 보면 주가가 거의 막바지 올라가는 맞습니다.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네네. 워낙 이제 계속 물량을 최후방으로 받는 그렇죠. 애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 관련된 이제 오사트 업체 나오는 거는 뭐 엠코라든지 AS라든지 글로벌 패키징 업체랑 좀 같이 연동돼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중간에 또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온 네네. 김에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좋은 게 네. 반도체 말고 또 네. 자동차 섹터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동차가 사실 최근에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실적을 거의 뭐 연간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네. 주가가 그에 비해서는 크게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저 PBR 맞아요. 관련돼서 이슈 받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네네. 많이 올라긴 했는데 네네. 다른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네. 아직까지 좀 네. 바닥을 기고 있는 네네. 흐름이란 말입니다. 얘네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품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현대기아차만 PBR이 1배 미만이 아니고 부품사 1배 미만인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진짜 싸거든요, 부품사. 근데 이제 부품사는 철저하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받냐 안 받냐 그걸로 크게 양분이 되는 것 같고, 부품사의 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고객사 다변화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렇죠. 너무 많죠. 뭐 경창산업, 뭐 또 뭐 있죠. 뭐 한일위아, 뭐 화신 전부 현대기아차 비중이 80% 90%인데. 근데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현대기아차에 종속돼 가지고 마진을 못 받는다는 거냐. 마진이 제일 대장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마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현대기아차에 대한 완전히 종속된 관계에서 현대기아차 물량을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2벤더, 3벤더로 가면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 글로벌 고객사로 확장이 나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뭐 한원시스템 SL 정도 말고는 없어요. 눈에 띄게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거 할 만한 회사들이 없고, 두 번째는 뭐 이 회사들 싼데 이 회사들이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뭐 당장 뭐 기아차 빼고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거나 주주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PBR만 싼 거예요. PBR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PBR 싸니까 그 회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주주들한테 뭔가 환원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다 고객사 단순화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해 뭐 전기차 부품을 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사를 늘려서 현대기아차 말고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랑 컨택을 해서 뭔가 판로를 뚫는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기본적인 숫자는 나오는데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대표적인 회사들은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성장이, 매출 성장이 다 그래. 뭐 저기 화신도 그렇고 뭐 경창산업도 그렇고 뭐 서현이야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엄청 큰 회사인데 매출은 막 1조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막 300억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와중에 타이어 회사도 요새 좋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 같은 회사는 일단 고무값도 엄청 싸진 데다가 원가가 엄청 싼데 물량은 일단 전기차가 타이어 마모가 너무 심하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바뀌니까 타이어 큐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심지어 가격도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최소 20-30%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PQ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한국타이어 아이온이라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현대차 말고 다른 데서도 그게 오는 거죠.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가 싼데 판가는 올리고 물량 늘어나고 글로벌 고객사들 생기고,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다 지금 좋은 상황인 거죠. 심지어 또 한국타이어는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지배구조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게 모멘텀이 붙었고, 그리고 이 회사들도 주주환원 관련돼서 뭐 하겠다고 밝혔고, 그럼 부품 회사들 중에 저는 그래도 현대기아차 의존도 낮은 회사가 SL 정도 보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간다고 이 헤드램프를 안 쓰진 않잖아요. 앞에 엄청 크게 그랜저 신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휘황찬란해졌어요. 완전 휘황찬란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그 헤드램프 그 구간 자체가 엄청 커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건데 가격도 훨씬 비싸요. 계속 높은 단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다가 현대기아차 말고 글로벌로 납품하거든요. SL 같은 경우는. 근데 SL은 매출과 이익이 연에 그래도 15에서 20% 성장을 하더라고요. 배당도 주고. 핵심은 차별화인데 고객사로 차별화하든지 아이템으로 차별화하든지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엑셀 같은 회사는 괜찮다. 그래서 봤더니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죠. 근데 실적은 성장하거든요. 전기차, 이 회사도 전기차 모멘텀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에 4,500억 정도 이익 나는 회사고 PER 4배예요. PBR 0.6배고 이익률은 한 8, 9% 돼요. 네. 그러니까 괜찮죠. 역성장 없었어요. 작년에도 4천억 가까이 이익 나왔고 내년에 6조 매출에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회사니까 정말 꾸준하네요. 네, 진짜 꾸준해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하셨던 부품사들이 이제 워낙 고객사가 단일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국면인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돈을 막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쵸. 얘가 막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성장성을 가지고 가든지 네. 아니면 번 돈으로 네. 지금 주주들이 좀 그렇죠. 환호할 만한 네, 환원을 하든지 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싼 거다 네, 네. 이런 포지션이네요. 그리고 빠르게 전환 안 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설비니 공장이니 이런 건 다 감가상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몇천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그 감가상각을 뛰어넘는 이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익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빠르게 뭐 전기차 부품으로 트랜지션을 했거나 아니면 얘기한 대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오히려 아무리 뭐 전기차 시장이 안 좋고 아무리 뭐 자동차 시장이 꺾인다고 해도 하이엔드 차종은 안 줄거든요. 지금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포르쉐, 뭐 맥라렌, 아우디, 예. 엄청 고가차들이 연간 37만 대씩 팔린대요. 그럼 그 아싸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그 고가 차종으로 글로벌 고가 차종으로 포지셔닝을 하든가. 그러면 적게 파는 대신에 마진을 훨씬 많이 남기겠죠. 그런 회사들 아마 비상장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상장사 중에 그렇게 고객사를 다변화했다라든지 아니면 제품 자체를 빠르게 트랜지션한 회사는 없어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좀 부각을 받겠네요. 자동차보다는 훨씬 부각을 받겠죠.